5월달, 6월달 되면요, 요 배수구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속에서 맹꽁이들이 뭐 되게 울어요. 맹꽁이가 울면 시끄럽잖아요. 아이고 시끄러. 두꺼비 좀 우억 소리 나고. 맹꽁이 무슨 소리예요? 정확하게 소리가 맹꽁이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썼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네. 안녕하세요. 김석훈입니다. 쓰저씨라고 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의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곳인데, 저기가 이제 월드컵 그 축구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가 난지도인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를 마포구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 질문도 안 해도 막 이렇게 알아서 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아, 저는 여기에 세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은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소풍? 야유회? 이런 거를 가을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강 건너서 가면은 되게 숲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꽤 애들 놀이터를 잘 해놨어요. 근데 저기서 오 세상에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라고 하면서 왔던 게 작년이고, 여기 어딘가에서 뭐 행사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 쓰레기를 이제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92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냥 저희 어렸을 때는 쓰레기 아저씨가 가면은 이게 리어카에다 가면은 거기다가 연탄재, 뭐 음식물 쓰레기 그걸 한꺼번에 다 버렸거든요. 그거를 다 여기다가 버린 거죠. 그게 이제 78년부터 92년까지 15년간 여기다가 그냥 막 버린 거예요. 정말 쓰레기가 막 큰 산이 있는 걸 전 여러 번 봤어요, 여기.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막 거기에서 쓰레기에서 무슨 고철이라든가 무슨 돈이 될 만한 파지라든가 이런 걸 주우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지금 이 장소 월드컵 공원 이 주변에 엄청 많았어요. 낙후된 동네였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9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여기를 인천 쪽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그런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가 공원이 된 거는 한 몇 년 후죠. 한 92, 그거네 공부가 미진했어. 지금 몇 년도 오픈인지 모르겠나. 근데 아무튼 여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로 바뀐, 그래서 여기만 오면은 저는 그냥 감탄사만 나와요. 저는 그 전에 그 비포를 봤기 때문에. 저는 봤고 여러분들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옛날 거로 꼭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난지도 저 쓰레기 산에다가 몇 미터만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쓰레기 투어를 꼭 여기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요구하는 바고. 오늘은 이제 신나는 에코 투어라고. 신나? 여기가 이제 성균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립지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인 거를 많이 조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투어를 올 여름에 투어를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만 하는 투어였지. 튜브에 바람을 넣는다거나 물에 빠질까봐 이렇게 막아준다거나 그런 투어만 하다가, 알겠습니다. 에코 투어를 그냥 편하게 놔주는 투어가 좋은데 에코 투어도 좋은데, 아무튼 선생님 오늘 투어룩이신가요? 투어룩은 아니고 이건 하와이 투어룩인데 잘못 입고 왔네. 이거랑도 좀 잘 맞지 않냐? 이거랑?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하와이안 딱. 하여튼 그런 투어, 에코 투어를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친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해주고 싶은 분들은
되게 이 공간은 그러기 적합한 공간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에코 투어를 하러 온 거죠, 제가.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하와이는 못 가고 네. 떠나보시죠. 네, 가보십시오. 투어를. 아, 네. 감사. 저기 좋겠다. 저기 김밥. 네. 쓰레기 아저씨. 이름을 쓰레기 아저씨 말고 딴 걸로 바꿀까? 너무 사람들이 야, 쓰레기가 뭐냐? 뭐 이렇게 하던데. 에코 아저씨라든가 뭐. 아까 감독님도 배정을 받으시는데 부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너 쓰레기야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어땠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호칭이 중요한데 그래,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장점도 있는데 역시나 단점도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역시 연구해 보자가. 안녕하세요. 김석훈이라고. 예. 화면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뵀었는데 네. 오늘 실제 대면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네,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네, 부탁할 게 있습니까? 재밌는 거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는 이제 국내 공공 분야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제로 에너지 건물입니다. 아, 이 건물이. 예, 그래서 제로 에너지란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건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생산합니다.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네.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요 소비량이 서로 이제 제로가 되면 제로 에너지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빨라요. 탄소 중립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네네네. 미래 그 제로 에너지 건물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상당히 뭐 값어치 있는 건물이죠.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만든 건물이라니까 네. 어떻게 이 시스템이 이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 건물의 옥상에 루프탑 시스템이라 해서 옥상에 이제 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주차장 옆에 지상으로 된 데도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나가면서 이제 그 잔디밭인데 지하 한 50m에 네. 파이프 37개를 매설을 해가지고 이 지중 온도는 연간 거의 뭐 변함없이 일정해요. 온도가 한 평균적으로 한 15도에서 한 17도 정도 됩니다. 여름 되기 전에 잠깐만요. 요거 또 화면에 나온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해드려야 아니, 보기가 좋고 저 사람이 매너 있다라고. 매너? 너무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셨어요? 원래는 이거 제가 해드려야 되게 지열이 올라오나 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열 에너지 생산하는 게 112kW 생산하고 태양광은 시간당 272kW 생산해요. 네. 이게 이제 에너지 드림센터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의 그 에너지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에너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에너지법.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뭐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지열 이야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풍력,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뭐 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재생 에너지라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여기 방문객들이 이제 실제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이러면 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태양빛이 이제 히트를 하면은 저기서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게. 바이오 에너지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가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김 선생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 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혹시 그 디젤 차를 네네네. 바이오 디젤 있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경유, 네. 거기에 법적으로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젤 경유차에 연료. 바이오 디젤이 몇 %나 들어가 있느냐? 예,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예. 바이오 디젤은 법적으로 4%를 넣어서 팔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쓴 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뭐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바이오 가스는 뭡니까? 이런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 그 목장에 가면은 동물들이 이제 배설물. 가축들이 배설물을 많이 내습니다. 네, 네. 그 배설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네, 네.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이제 그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 가스도 바이오 가스라고 부를 수 있고. 근데 지금 바이오 가스는 실활용률이 어떤가요? 도시가스에 이 바이오가스를 일부를 혼입을 해서 네.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가스 그 자체를 전부 다 천연가스를 외부에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라도 좀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죠. 음. 여기서는 이 제로 에너지 건물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고 또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인데, 우리 가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창호입니다. 창호, 네, 유리창. 네, 네. 유리창 한 겹으로 한 것보다도 이제 복층유리라고, 두 겹으로 된 건 복층유리라 그러고, 그거보다 더 나온 게 이제 삼중유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건물에도 전부 있는 게 삼중유리입니다. 요거 보십시오. 여기 램프가 몇 개나 보여요? 램프가 3개로 보이는데. 세 개로 보이죠? 네. 삼겹유리가 유리가 확실하고. 3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마크에 보면은 로이 366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에 있는 3은 삼겹이다. 네. 뒤에 있는 66이라는 거는 1사 획득 개수가 네, 네. 예, 66%짜리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마킹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잘하신다. 아니, 그다음에 이과 하셨습니까? 대학교 전공하실 때? 제가 뭐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아, 그래서 전문가시구나. 네, 네. 요 뒤에 보면 요 건물의 옥상에 요거 아, 예. 이게 예. 모델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총 863회의 태양광 모듈이 전기를 이제 생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기를 씁니다. 네. 그런데 쓰는 전기보다도 생산하는 양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ESS라고 네. 에너지 저장 시설이죠. 소위 말하는 배터리입니다. 큰. 네. 여기 이제 저장을 해요. 충전이 완료되면 그래도 전기가 계속 생산이 되면 그걸 이제 판단이죠. 아, 네. 그래서 한전에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게 2,100만 원, 재작년에 2,700만 원, 그건 어디다 씁니까? 돈을 저희들이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아. 서울시 기후환경 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패널이잖아요. 예. 이거는 사용 기간이 있나요? 말하는 그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네, 거는 네, 네. 30년을 이야기합니다. 30년. 30년. 네. 이거 가만히 그대로 놔둬도 매년 0.5%씩 효율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30년 지난 것도 뭐 15%가 떨어질 겁니까? 네, 네. 그러면 85%는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게 이제 3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폐기를 해야 될 텐데 재활용이 되거나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폐기물이 막 나오기 네. 시작하고 있어요.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진천에 충북 진천. 예, 진천에 요거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을 만들어 놨고 아, 네. 요게 사용된 양의 90% 가량을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아, 이게 이제 그 블랙아웃 체험이란 걸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블랙아웃이란 건 뭐 금년에도 4월달인가 스페인에서 블랙아웃이 생겼죠, 그죠? 전기 요구량이 이제 급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이제 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때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서울시 전역 네. 또는 뭐 경기도 또 대한민국 전역 이 전기가 끊긴 게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해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기가 끊겨버렸다. 끔찍하네요. 예, 땅속에 이제 갇혀 있을 거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걸 이제 이 탈출해 오는가. 그거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네네. 이거 앉을 데가 없네, 저기 전부 다 이 노약자. 지하철에 보면은 이 수동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네. 거는 벽면에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좌석 밑에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겨가지고 이제 갇혔다. 그럼 이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거를 이제 체험해 볼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설. 튜브라는 영화에 참고하시면 돼요. 자료 화면을 그거 쓰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죠.
이쭉 가다가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정전이 이제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제 전기가 끊겼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요 나압을 오른편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오른편으로. 예. 현재 우리가 그러면 틈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당황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물어 뜯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대부분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시스템이 리셋 때문에 갇혀가지고. 어쨌든 대부분 다 저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저런 시스템으로 돼 있나 예, 보죠? 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아,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기 전력, 요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기 전력이라는 것도 뭐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중에도 그게 벽에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 계속 전기를 낭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디 휴가를 가신다거나 예. 여행을 가실 때 콘센트를 꼽아 놓으면은 전기가 계속 대기 전력이 사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대기 전력의 평균적으로 한 10%가량이 대기 전력으로 이제 낭비가 된다고 해요. 많구나. 우리가 쓰는 전기료의 10%가 대기 전력이라면 꽤 많이 나가는 건데요. 하나라도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플러그를 빼는 것이고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가 달려있는 그런 네. 콘센트를 이제 설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줄이면 제일 좀 이렇게 대기 전력을 낭비를 많이 한다는 게 이제 셋톱박스 요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TV가 1을 낭비를 한다면 셋톱박스는 10을 낭비를 해요. 아이고. 그만큼 여기 셋톱박스의 아이고. 대기 전력 낭비가 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장 꺼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거긴 뭐가 많잖아. 뭐 셋탑박스도 있고 뭐 공유기도 있고 뭐 예, 외출할 때 혹은 휴가 예, 갈 때 꼭 예, 끄고 예. 가야 되겠네. 그 덩치는 작아도 네. 전력 낭비는 좀 크다.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가보시죠, 뭐. 네. 이쪽에 앉으시면. 예. 안녕하세요. 네. 가면서 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과 요 지역이 전부 다 쓰레기를 이제 매립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게 지금은 보면 다 이제 친환경이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공원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를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서, 아, 옛날에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자원회수시설을 가면은 우리가 집에서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 쓰레기도 좀 줄이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환경도 좀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그 의식을 보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매립을 할 때 제일 저 표면에서 제일 상부 네. 여기는 그 밑에 이제 차수막이라 해가지고 물이 이제 이게 방수될 수 있는 거기 네, 그 네. 차수막하고 그 사이가 90cm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90cm도 전부 다 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자갈이 한 30cm, 그 위에 흙이 살짝 그래가지고 여기에 큰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못 내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90cm밖에 안 내려갔어요. 뿌리들이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펴지가 아, 있지 네. 깊게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나무가 못 쓰는 사라지 못한 게 이제 그 이유였는데 네. 에코 투어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기를 전공하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하셨나요? 학교 졸업하면서 이 무역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쭉 했어요. 아, 옛날에 그 뭐 종합상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네, 있었죠. 뭐. 예, 제가 쭉 이것도 캠핑장입니다. 네. 아니, 나는 에코투어도 에코투어인데 어떤 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 그 정년퇴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투어 가이드나 설명해고 그러신 거예요? 퇴직하고 네. 이렇게 그 설명 해설자로 나선 지가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어우, 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기 저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너무 잘 써. 와. 그리고 요 우리가 타고 온 게 이제 맹공이 차라고 하거든요. 맹꽁이가 있었나요? 근데 맹공이는 환경 지표 동물입니다. 아, 네. 환경이 나쁘면 안 살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매립을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환경이 극도로 나쁜 곳이구나. 저거 어쩐 일이야? 날 더운데 저기 웬일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맹꽁이. 그 당시 이제 초기에는 맹공이 사라졌죠. 근데
4년 정도 지나니까 맹꽁이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 기대보다도 빨리 맹꽁이가 서식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됐구나 해서 그걸 기념하자 아. 해서 요 차후에 저게 맹꽁이 있죠. 네네. 그리고 요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요, 요 배수구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속에서 맹꽁이들이 뭐 되게 울어요. 맹꽁이가 울면 시끄럽잖아요. 어이구, 시끄러. 두꺼비는 좀 우억 소리 나고. 맹꽁이 무슨 소리예요? 정확하게 소리가, 맹꽁이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맹꽁이요. 그 흔히들 보면 맹꽁이는 맹꽁 이렇게 한다는데 맹꽁은 좀 훨씬 가벼워. 두꺼비는 우억 이런 소리 나. 그렇죠. 지금 서울 시내 이 마포 자원해수시설 같은 시립 이 자원해수시설이 4군데가 있어요. 하루에 매일 이제 소각하는 양이 한 2,200톤 가량 소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3,300톤이 다 나옵니다. 그걸 태워야 되는데 태울 수 있는 양이 2,200밖에 안 되니까 1,000톤이라는 거는 이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 자, 회수 여기, 내리면 네, 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 소각장이에요? 예, 과거에는 소각장은 그냥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거로 끝났는데 네. 지금은 태운 그 열을 회수를 해서 네네. 그 열을 이용을 합니다. 이 건물 다음에 보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열을 공급을 해가지고 이 DMZ 지역에 네. 그 냉난방용으로 또 공급이 돼요. 여긴 처음 와봤습니다. 저는. 여기는. 여기는요, 간단하게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네. 요 마포자원해수시설은 요 쓰레기 소각로가 용량 250톤짜리가 3개가 있어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봉지채로 이렇게 소각로에 집어넣으면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네. 그걸 이제 터뜨려 줘가지고 네네네. 그 쓰레기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균질화작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오는 거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전부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만 일로 오는 건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재활용이 될 만한 것들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재활용이 될 만한 것도 여기에 많이 있는 거지. 촌촌을 줄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그 소각장 비용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줄이는데, 난 줄이자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쓰레기를 줄이자고. 저기 오, 영화 촬영장 하는 사람들 여기 오면 난리 나겠다. 한번 찍게 해달라고 오잖아. 차장처럼 약간. 100달러짜리가 막 떨어지는 거 같아. 영화에서 보면 저렇게 난리잖아. 라스베가스에 보면 100달러짜리 날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포구를 포함해서 5개구의 쓰레기가 들어와요. 네. 중구, 종로구, 용산구, 그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내가 버린 것도 여기로 오는구나. 우리 애기가 기저귀 싼 것도 다 여기서 태워졌겠구나. 종량제 버렸으니까. 어이구, 저 떨어졌네. 저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공은 이제 저희들이 견학통로 통해서 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크게 3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소각로예요. 그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아까 이제 본 그 투입구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저걸 통해서 이제 여기로 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들어 올린 것들이 바로 떨어지면 바로 소각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1000도가량이 되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 연기 중에서 가장 해로운 물질이 이제 다이옥신이거든요. 다이옥신. 네. 그래서 그 다이옥신이 이 1000도가량 되는 이 통 안에서 거기가 이제 분해가 돼요. 근데 일부는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거를 지금부터 저 끝까지 4단계의 정화시설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1000도 된 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요 폐열 보일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 끓인 그 스팀을 이용해서 5메가와트 발전 용량의 발전기가 있어요. 네. 스팀 발전. 거기서 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다이옥신이나 산성가스나 네.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는 건데, 이게 배출이 되진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정화를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정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CR 총매탑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경찰 필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쭉 지나오면서 이 많은 물질들이 이제 걸러졌어요. 네네. 그렇지만도 그걸 계속 통과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 경찰이 이제 감시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게 깨끗해진 그 연기를 이제 공기속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로 가다 보면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 그 배출되는 그 연기에 그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하는 거를 저기 이제 실시간으로 된 모니터 각 성분별로 네.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이걸 이제 시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안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배출되는 가스가 높지 않다라는 거를 서울 시민이 잘 알 수 있게 그렇죠. 공개가 된다는 예,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요 자세하게 처리가 된다 한 거를 요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다음 요 끝으로 이제 요 말씀드리는데 차가 들어오는 데죠. 예, 여기가? 예.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70대 가량의 쓰레기 차가 이제 들락거립니다. 여기 저기 화면이 있네.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열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소각하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데구나. 근데 태울 수 있는 건지 태울 수 없는 건지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반입이 불가품이 있어요. 불에 타지 않는 뭐 유리, 금속 이런 거. 그게 혹시 이거 들었나 일일이 이제 랜덤 체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느 트럭에서 나왔다. 그럼 그 트럭이 어디서 싣고 왔냐? 그럼 그 지역에서 반품. 못 주는 거예요. 리젝트지. 불에 타지 않는 거는 절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소각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만약에 근데 그러면 좋은데 계속 쓰레기 양이 늘어나가는 추세거든요. 일회용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좋겠고, 참 쓰레기 문제가 환경 문제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쓰레기 아저씨 이 유튜브가 아주 그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걸 좀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이 소개도 많이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는 물론 초기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이게 다시 회수가 되니까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아파트 뭐 이런 데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 공사비 부담액이 한 20에서 30% 이제 초과되는데 그걸 6년 정도 지나면은 이 회수가 된다. 회수가 된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에너지나 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게 서울시 이제 에너지 정책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좀 몸보신 할 수 있는 거를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점심시간 다 됐 점심 꼭 맛있는 거를 좀